안녕하세요. 에레보 롤링 라디오 김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르보 롤링 라디오 정영철입니다. 오, 무사히 2화를 시작합니다. 뭐 무사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1화에서 저희 에레보 소개 영상 그 조회수 별로 안 나와가지고 약간 좀 기죽더라고요. 뭐 그냥 하는 계속 거죠. 해야 되나? 네, 기백으로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아무도 안 보더라도. 근데 오늘 굉장히 그 젊은 CEO 같으시고 멋지시네요. 그 캐릭터 아니 그 그래픽 티셔츠에 그 이재용 회장님이 쓰실 것 같은 그 안경에 오늘 굉장히 멋지시네요. 그냥 뭐 오늘의 OOTD 같은 것도 설명하고 그래야 좋네요. 되네. 예. 일단은 피리어드 코렉트. 그래픽 티셔츠 입고 좀 젊어 보이시려고 유튜브 또 촬영하신다고. 이게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40에 가까워지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다가 젊은 느낌을 좀 주고자. 근데 사실 난 그러지 않았거든. 그쵸? 근데 대체로 안 그렇다고 해요. 그냥 입었는데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게 나 너무 열받아. 오히려 그게 색안강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었는데 그니까. 뭐 젊어 보이려고 입었다. 이게 정말 열받는 포인트 같아요. 네. 전혀 그런 의도 없었고 그냥 편하게 입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장미 그려져 있는 티셔츠, 뭐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 약간 그런 이렇게 호피 무늬 막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 화려한 패턴에 그니까요. 입으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여성성이 드러나는 약간 그런 패턴들이 요즘 이게 좀 시선이 머물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거 좀 굉장히 뜬금없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뭔데요? 그런 화려한 패턴이 되게 테토스러워 보여요. 오히려? 강해 보여. 난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었는데 그게 강해 아니에요? 보여요. 강해 보여요? 되게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미치겠네. 그래서 그것도 약간 일종의 그 어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냥 그런 패턴이 좀 자연스러운- 마음에 드시게 된 건가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네, 약간 그냥 되게 심플한 거 좋아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되게 강렬하고 좀 되게 화려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렇게 현란한 색깔들을 입으셨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걸 입으면 약간 혈색도 도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랄까?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입다가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더 고민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그렇게 아주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뭐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뭐. 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포르쉐는 왜 밈이 됐는가입니다. 그렇죠. 네. 갑작스러운 주제긴 한데 네. 뭐 근데 저희- 왜냐면 밈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 롤링 라디오의 컨셉 자체가 뭐 특별히 보시는 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저희 마음대로 주제도 선정하고 자유롭게 떠드는 자리인데, 포르쉐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동시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새 보면은 말 그대로 밈화가 돼가지고 약간 하이비 너무 강하게 붙은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포르쉐라는 브랜드 자체에. 약간 욕망 이퀄 포르쉐 같은 느낌의 그런 밈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뭐 보면은 우리가 이 주제를 좀 떠올리게 된 그 밈도 요새 보면은 그런 티셔츠가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많이 보여요. 뭐 그 need money for 포르쉐 라는 티셔츠들이 되게 자주 밈으로 보여요. 좀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전 그게 실제 있는 티셔츠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합성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밈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포르쉐 맞아. 관련된 뭐 다양한 밈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좀 포르쉐를 가지고 싶다 이런 어떤 드림카의 영역에 포르쉐가 되게 이전에 비해서도 더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네,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포르쉐의 그런 팬은 아니거든요. 제 취향은 좀 약간 미국차 스타일, 그런 그쵸. 훌렁하고 좀 여유롭고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그 느낌, 그 감성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영철님은 포르쉐를 굉장히 좀 깊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 그쵸. 문화를 또 즐기고 계시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두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일단은 제가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긴 해요. 물론 요새 그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좀 추구하는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대중한테 어필하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 포인트들이랑은 다를 수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요, 혹시? 네. 그러니까 좀 아무따 포르쉐 그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에게도. 그냥 그쵸. 포르쉐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해도, 깊이 맞아요. 몰라도. 이런 자동차 문화라던가 아니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특정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되게 많이들 좋아를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전 참 신기하기도 한데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저는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정말 막 비싼 슈퍼카 브랜드들이나 럭셔리카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렇죠. 우리가 웨스턴 뭐, 마틴, 네, 막그 맥라렌. 의뢰 네. 아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의 차량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닿을 수 있는 범위에 조금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막 살 수 있다 이런 범위는 아닌데 좀 꿈꿔볼 수 있는. 꿈꿔볼 현실 수 안에서. 있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고차 시장이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포르쉐 중고차들에 대한 수요도도 되게 높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 갔을 때는 또 되게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에 포진해 있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접근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네요. 새로 나오는 포르쉐들도 예쁘지만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도 다 세대별로 다 각자의 매력도 있고 맞아. 그걸 산다고 해서 뭔가 너무 막 아쉽지만은 않은 그 시대에 또 그 예쁜 디자인들을 누려볼 수 있는 경험이 돼서 그렇죠. 그 시대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대에 따른 모델이 오히려 너무 많지 않은 것도 저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게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포르쉐는 또 뭐 가령 911이면 911, 뭐 박스터면 박스터, 카이엔이면 카이엔. 그러다가 뭐 갑자기 파나메라가 생기고 카이맨이 생기고 약간 어느 정도 적절한 그 선택지를 주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람들이 또 고르기도 쉽지 않나? 나름 물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가면 또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수많은 모델들이 네. 있지만 예, 똑같이 오히려 생겼어도 그쵸 네. 더 어려워져.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른 건지 이래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 그거 전에 뭐 세단을 타고 싶으면은 파나메라고 SUV를 타고 싶으면 뭐 마카나님 카이엔이고 스포츠카를 타고 싶으면 뭐 911이나 박스터 혹은 카이맨. 그러니까 몇 가지 선택지를 쉽게 제공해 주는 것도 저는 조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송은님은 저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포르쉐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팬심이 저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좀 어떻게 보여요? 다른 시각인데 진짜 저는 포르쉐 그 자체를 막 되게 동경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예. 그 자체를. 근데 제가 마음에 포르쉐 나도 타고 싶다라고 약간 그 꿈틀거렸던 순간을 보면 포르쉐는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쉐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쇼도 많고 레스토모드 브랜드도 있고 뭐 파생된 게 많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포르쉐를 타면 저 문화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문화 안에 같은 오너로서의 입장으로 또 소속감을 느끼겠구나 라는 거를 느낄 때, 특히 작년에 우리 태국 다스트레펜 갔을 때 또 그랬고요. 이번에 도쿄 루프트케 쿨트 도쿄 갔을 때도 그랬고, 맞아요. 이전에 영철님이랑 같이 갔던 캘리포니아 루프트케 쿨트 갔을 때도 그랬고, 그 자리에 가면 와, 포르쉐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멋있게 논다. 포르쉐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약간 멋쟁이고 이렇게 그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화가 이렇게 다양하구나를 보면 약간 나도 여기에 좀 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머스탱은 뭐 그렇게까지의 문화는 없거든요. 나 혼자 즐기는 거지. 좀 그래서 그럴 때 약간 조금 좀 시샘하게 되더라고요. 좀 샘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특이해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한 그런 루프트케 쿨트 쇼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어떤 공간들이라던가 커뮤니티가 요새, 그러니까 지금 송우님이 이야기해준 그런 컨텐츠들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컨텐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컨텐츠들이 이제 쫙 퍼지면서 특히나 SNS를 통해서 쫙 음. 퍼지면서 팬층이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그러네요. 팬층이.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한참 이전부터 이미 그 단단한 팬층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단한 팬층과 그 팬들이 즐기는 문화들이 약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몇 가지 그런 요소들,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해준 루프트게 쿨트 쇼도 그렇고 뭐 다스트랩 팬도 뭐 그 중에 하나고. 그리고 다니엘 아샴도 포르쉐로 작업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막 이렇게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커뮤니티 층들은 어찌 보면은 지금 소우님이 이야기한 그런 어떤 머스탱을 좋아하는 커뮤니티라던가 그런 어떤 커뮤니티들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의 어떤 방향성이 되게 독특한 그런 커뮤니티들이 몇 개가 대두가 된 것 같아요. 2010년도 이후부터. 그러면서 조금 그런 어떤 대두되는 어떤 재밌는 쇼들, 어떤 재밌는 커뮤니티들, 재밌는 이벤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이후부터 막 선풍적으로 확 커진 느낌이 들어요. 뭐 타입7이라는 브랜드도 그쵸. 거기에 한 몫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그 흐름으로는 그런 것 같고 그게 되게 특이하긴 해요. 좀.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는 자동차 씬을 되게 들여다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데 일반인 분들한테도 막 포르쉐 살려고 나 돈 필요해 막 이런 그런 밈이 돈다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해요. 거기까지 이미 욕망의 어떤 아이콘이자 브랜드로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된 거잖아요. 뭐 나 그렇죠. 샤넬백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맞아요. 그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좋은 그 포인트 같아요. 나 샤넬백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자동차 쪽에 있어서는. 왜냐면 요즘 뭐 나 벤츠 갖고 싶어서 돈 필요해 막 이런 거 없잖아요. 뭐 랩 가사도 이런 거 없지 않을까 요즘. 물론 이제 벤츠라는 차는 사실 되게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고 요새도 그 벤츠라는 브랜드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전이랑은 좀 달라졌죠. 물론. 그리고 벤츠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선망하는 아이콘이 돼가는 거는 빈티지 벤츠 맞아. 쪽. 네. 근데 그거랑 다르게 포르쉐는 뭐 예전 포르쉐부터 요새 나오는 포르쉐까지 사실 가리질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정말 대중적인 모델 뿐만 아니라 정말 막 아이코닉하고 정말 매니악한 모델까지 엄청 스펙트럼이 넓은 게 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래서 포르쉐는 알면 알수록 더 어렵다. 알면 알수록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포르쉐 세계가 너무 넓다.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가늠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할 정도니까. 네. 그러면 약간 포르쉐를 또 타보 많이 다양한 모델들을 좀 경험해 보시기도 했고, 저도 이렇게 포르쉐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씬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우리 각자의 그런 그쵸. 선입견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네. 저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포르쉐가 너무 완벽해 보여요. 그래서 약간 좀 재수없는 느낌? 너무 완벽해. 네. 너무 딱 떨어지고 뭔가 빈틈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내가 포르쉐랑 친구를 한다면 약간 좀 피곤할 것 같은 느낌. 뭔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약간 내 차를 좀 인격화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영혼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근데 네.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포르쉐가 조금 깍쟁이 느낌? 이 친구 빈틈없겠다. 이 친구 그냥 난 되게 흠 많은 되게 헐렁한 사람인데 나랑 얘랑 어울리나? 차도 좀 이렇게 파티나도 좀 있고 좀 이런 차를 보면 또 제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전 포르쉐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그게 조금 요새의 일반적인 어떤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 외계인을 잡아서 만든다는 그쵸. 그런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만든다 차를. 너무 그런 게 대단하게 있으니까. 만든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너무 좀 뻔한가? 그 내가 911 탄다고 하는 게 너무 뻔한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볼까? 약간 그런 거잖아요. 롤렉스에 뭐 되게
아이코닉한 그런 모델들을 네. 차는 것 같은 느낌의 그렇죠. 약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뻔한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취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나?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이 될 수 있나? 네. 이 선택이. 네. 이것도 저의 사실 선입견이긴 해요. 이것도 아마 맞아요, 하실 얘기 맞아요. 되게 많으실 텐데 네, 네.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맞아요. 포르쉐를 봤을 때. 마치 완벽한 차일 것 같고 물론 아니지만 네. 요새는 그런 911이라는 차를 선택하는 것 혹은 이제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게 되게 정답 같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정답 같은 선택이라는 걸 사실 싫어하는 쪽에 가까운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요새는. 육각형이다 보니까 네. 매력이. 네. 그래서 저는 또 반면에 그런 포르쉐의 브랜드 차량이라던가 그 911 같은 차를 선택을 할 때 그 차의 그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이 사람이 선택을 했는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을 볼 수가 있지 그 모델을 어떤 선택했다 그 브랜드를 선택했다 자체로는 사실 요새 많은 거를 말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한국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 옵션들도 많이 진짜 새로 있지만, 옵션으로 주문할 때. 네, 있지만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매우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어찌됐든 그 선택지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서 그러니까 컨피규레이터라고 하죠. 하나하나 골라서 이제 짠 하고 내 포르쉐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느낌, 어떤 브랜드의 이미지 이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은 완벽한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렇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완벽하지 않고 불완전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거를 정말 열심히 극복한 그 서사가 되게 재밌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자동차 브랜드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유독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재밌는 서사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서사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레이스에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매력적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모이면서 지금의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저는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공랭식 포르쉐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그 옛날 포르쉐를 또 타보면은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럭키 비틀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차는 완벽한 차에서 되게 거리가 먼 차예요, 사실은. 근데 매력이 있는 차지 완벽한 거랑은 되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포르쉐라는 브랜드의 어떤 요소예요. 근데 이제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또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은 그것들을 개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복을 했다는 거죠. 뭐 가령 그 극복에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뭐 아까 얘기 나왔지만은 뭐 레이스에 출전을 해서 자신들의 가치, 자신들의 능력을 계속해서 입증하고 계속해서 입증을 했고 실험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나아지려는 노력을 했고 물론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오늘 내일 할 때도 있었죠. 근데 그때도 카이엔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렇죠. 뭐 카이엔도 만들었고 그 이전에는 사실 외주를 띈 적도 있어요. 다른 자동차 회사 차량 제작 외주를 띈 적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어찌 보면은 완벽이랑 또 거리가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을 위한 그 추구하는 여정이 계속 있었던 그렇죠, 브랜드네요. 있었죠. 근데 저는 그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절대로 고성능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브랜드의 철학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갔던 그 어떤 욕심, 그 뚝심이 저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 그게 지금의 포르쉐를 만들었고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지금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토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포르쉐가 그냥 고급차, 비싼 차, 럭셔리 브랜드라고만 사람들이 소개되는 이제 게 아쉽다. 그쵸,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런 면만 이제 보고 차를 구매하는 거는 글쎄요, 뭐 모든 물건이 다 그렇긴 하지만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그 포르쉐라는 즐기기에는. 브랜드를 즐기기에는 좀 덜 재밌는 것 같아요. 포르쉐 열렬한 팬이 아닌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것마저도 콩깍지 같거든요. 어떤 브랜드가 우여곡절이 없었으면 정말. 아, 그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네, 다른 그런- 브랜드도 다 있지만. 네, 그니까 어떻게 이 마음이 생겼을까 더 궁금하긴 해요. 그냥 개인적인 그냥 솔직히 입장, 말해보세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이야기하자면 저는 911이 예뻐서 좋아요. 그 아이코닉함이 좋아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실루엣이 세대를 지나면서 큰 틀에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디자인이라는 관점, 제가 항상 자동차라는 물건을 볼 때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그 요소는 전 디자인이에요. 그 디자인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왜냐면은 그 동그란 헤드램프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그리고 요새 차들이 좀 과하게 공격적인, 과하게 어떤 제 표현에 따르면 폭력적인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막 있다고 다 이렇죠. 생각해요. 막 다 네, 이렇게. 막 너무 날카롭고 너무 찢고 뾰족하고. 너무 뾰족하고. 근데 반면에 저는 포르쉐는 계속해서 둥글둥글한 그 미학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가장 최신 나오고 있는 포르쉐 차량들은 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맛을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크기도 너무 커졌고 차들 그런 게 아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게 많은 부분에서 그런 가치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고 근데 그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분명히. 저도 좀 더 네. 직선적인 그런 라인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직선적인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세대로 변화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계속 똑같냐. 뭐 가령 탑기어의 제레미 클락슨 같은 아저씨들은 그걸 엄청나게 깠거든요. 막 매 그 제네레이션마다 이제 그 차들을 911을 이제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앞뒤가 똑같이 생겼다 저 차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깠는데 안 바뀌어도 그렇죠. 그죠? 네.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모든 게 거야.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그죠? 수는 뭐 과거의 911들을 보면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런 포르쉐 쇼에 가면 하나도 똑같은 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오너들의 그런 감각들이 되게 다양하게 묻어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포인트가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되게 매력 있게 생각하는 요소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도 그렇게 포인트가. 생각해요. 진짜 그거. 요새는 정말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비스포크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스포크라 하면은 조금 뭐 퍼스널라이즈의 좀 상위 단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내 차를 신차로 구매를 할 때 색깔 조합이라던가 옵션 조합을 되게 자유롭게 가져가는 브랜드들이 지금 많은데 사실 포르쉐는 제가 봤을 때는 제법 그거를 일찍 시작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색 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패브릭 조합, 그러니까 너무 실내를 예뻐요, 구성한 진짜. 너무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루프트게 쿨트 쇼라던가 다스트레펜 쇼를 가면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만의 표현을 그 차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취향이라는 그 영역 혹은 그 사람들의 자기 표현이라는 어떤 그 영역과 약간 만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서. 그러면서 단순히 차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어떤 내 표현의 수단까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차, 나를 좀 더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포르쉐에 대한 그 어떤 집중이 확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차라는 물건을 이전에는 되게 매니악한 영역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제 골랐다면은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도 차를 고를 때 그거를 개성 표현의 방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이전에 비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막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포르쉐만큼 강하게 시각적으로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SNS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시각적인 정보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유독 자동차 쪽에서 그런 포르쉐가 되게 다양하게 노출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보면은 소위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들, 셀럽들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한 명 켄달 제너 같은 사람도 있었고, 켄달 제너 아까 이야기한 뭐 다니엘 아샹 같은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그게 많이 좀 심겨진 것 같아요. 네, 심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요즘 과거에 나온 911들 뿐만 아니라 레스토 모드 브랜드들도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에피소드로 말해도 될 만큼 그렇죠. 또 방대한 그 세계가 있잖아요. 이건 다른 에피소드 또 네. 이야기를 오늘 해야겠죠. 너무 거기까지 꺼내면 안 되겠네요, 진짜. 영철님의 911 지금 85년식 911을 네. 소유하고 계신데 네. 어떤 스타일이세요? 약간 제가? 본인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셔서 그 모델을 고르게 되셨나요? 아, 저는 이제 이게 그 꾸미는 방식이 또 장르가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 예전 특히나 그 공랭 포르쉐 쪽에서도 이런저런 장르들이 좀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거에 관심을 갖진 않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보는 그 장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장르는 핫로드라는 장르가 있어요. 근데 핫로드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미국 핫로드, 그러게요. 아메리칸 핫로드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포르쉐 그 911의 핫로드도 미국에서 발전이 된 장르예요. 근데 그 핫로드라고 하면은 이게 좀 미묘해요. 미묘한데 약간 트랙 주행에 걸맞는 느낌을 차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소위 그러니까 되게 레이시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맞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몰라요. 사실 그놈이 포르쉐가 다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세한 셋업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 차는 그런 핫로드 스타일을 좀 추구를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차의 애초에 이전 주인도 그거를 추구하는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매물에 끌리기도 했고. 그러면 막 이렇게 아껴서 타고 그런 약간 럭셔리 카로서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러한, 그렇죠. 좀 더 네, 다 덜어내고 진짜 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세팅?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저는 조금 더 그런 쪽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 차를 타고 한국에 트랙을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와인딩 코스를 정말 많이 갔죠. 그래서 이런저런 와인딩 코스도 많이 다니고 거기에서 제법 리밋까지 차를 주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85cc 911 진짜 직선 도로에서는 좀 약해 보이는데 와이닝 가면 산길 가면 꼬부랑길 가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없어져. 계속 없어져. 네. 가벼워요. 차가 일단 가볍고 뭐 사실 산길에서는 가벼운 게 되게 큰 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셋업 이외에 또 뭐 핫로드 이외에 뭐 아웃로라는 셋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럭셔리하게 가는 세팅들도 많아요. 끝도 없어요. 럭셔리로 가도. 없어요. 네, 뭐 혹은 완전 이제 뮤지엄 피스라고 정말 이제 박물관에 가도 될 만큼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있나 하면은 또 엄청 하드하게 튜닝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씩 좀 다르기도 하고 별의별 장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포르쉐를 싫어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약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포르쉐 내가 보기엔 별로 완벽하지 않던데? 뭐가 완벽하다는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네요. 그 말이 맞아.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걸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는 포르쉐는 그러니까 뭔가 그 정도로
되게 다양한 매력들이 되게 육각형처럼 있는 모델이다, 브랜드이다라는 거는 알면 좋지만, 근데 너무 또 그 차에 가장 큰 그 우선되는 매력을 육각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오히려 조금 더 딥하게 바라보면 이 맞아요. 포르쉐 브랜드를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각형 차를,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걸 찾는 게 저는 조금은 재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물론 자동차라는 물건이 워낙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그 정답을 찾는 사람의 심리는 저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어떤 정답을 위한 차 이외에 어찌 보면은 저는 이런 911 같은 차는 정답지를 찾는 차는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장르 자체가 스포츠카이고 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나의 기쁨을 위한 차를 선택을 할 때는 저는 정답을 찾는 거는 조금 오히려 아쉬운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든 생각이, 이 포르쉐의 하이프, 그러니까 포르쉐가 이런 선풍적인 인기를 막 얻으면서 생긴 전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일단 한국 시장을 저는 보고 있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한국 시장,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아쉽다고 느끼는 거는, 단순하게 포르쉐를 너무나 럭셔리 브랜드, 그냥 고급차라고만 인식을 해버리면은 저는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 너무 납작하게 만드는 느낌이네요. 납작하게 만들어.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 가격대에 있는 차야, 이렇게만 사람들이 좀 한정 지어 버리면은, 저는 또 여기서 생기는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돈씨가 생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포르쉐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가 예를 들어서 6억이다, 5억, 6억이 돼버렸다 라고 하면은, 이게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럭셔리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진정한 팬층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순히 이런 럭셔리 브랜드다, 우리는 좋은 차 브랜드다, 이렇게만 접근을 해버리면은 다들 넘어가 버릴 것 같아요. 금방 페라리로 가버리고, 그렇죠. 금방 뭐 람보르기 가버리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들은 되게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한 포르쉐 팬이 아니라면. 너무 단순하게 이 가격대의 브랜드다라는 포지셔닝으로 가지 말고, 정말 포르쉐. 정말 포르쉐 그 자체로 그냥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에는 그냥 단순히 포르쉐라는 브랜드를 좋은 차 브랜드로만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 포르쉐 브랜드를 인식시키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결과값이.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 그러니까 저는 이 포르쉐의 하이브이 가지고 있는 이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던 포르쉐 사기 위해 나 돈 필요해 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욕망으로만, 그 되게 납작한 욕망으로만 포르쉐가 계속 인식되면 사실 언제까지 이 밈이 유효할지 모르겠어요. 맞아. 네, 그쵸? 진짜 그래요.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대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새 포르쉐 사고 싶다. 그렇죠. 새로 나온 것들 계속 궁금해하고, 그걸 되게 만족해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괜찮다. 왜냐면 내가 머스탱 오너라도 지금 나오는 머스탱까지 마음에 드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거든요. 새로운 머스탱을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08년식의 머스탱이 마음에 드는 거지, 지금 나오는 머스탱이 막 그렇게까지 막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포르쉐 오너들을 보면, 과거의 포르쉐 모델들을 타고 있는 분들을 보면 지금 현행 새롭게 나오는 포르쉐에도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런 하이프, 이런 거에 힘입은 판매량, 이런 거에 안주하면은 저는 기존에 자연스럽게 생긴 팬들도 떠나기 십상이고, 저는 그 팬들을 계속 소비자로 만들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잡아놓고 그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한다면은, 저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일반인들한테까지도 이렇게 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계속해서 그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메신저 역할은 팬들이 계속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팬들 내부에는 정말 어찌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쵸.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르프트게 쿨트고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다스트라프 N이고 그 중에 한 다니엘 명이 아샴이고. 다니엘 아샴이고 그쵸. 그 중에 한 명이 켄달 제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요번에 주제인 이런 포르쉐 그러니까 포르쉐 하이브이 왜 생겼냐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많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포르쉐라는 브랜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매료된 그 브랜드에 매료된 팬층이 있었고 그 팬층들이 점점점 퍼져나갔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그 골수 팬층들 중에 정말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뭐 그게 루프트게 쿨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싱어 같은 레스토모드 브랜드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건더웍스 같은 브랜드도 한 몫을 했고 또 인플루언서들 루프도 있고 루프는 사실 정말 터줏대감이고 이런 피리어드 코렉트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렇죠. 이 피리어드 코렉트 지금 이 차량도 지금 포르쉐 이제 네, 옛날 패션 브랜드인데. 그 904 GTS 차량인데 아무튼지간에 뭐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확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다양한 그리고 타입 7도 있네요. 그렇죠. 타입 7 포르쉐 글로벌에서 만든 출판사.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매체, 그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이런 하입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저는 그거에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혜택을 지금 보고 있다고 봐요. 포르쉐가. 인기란 거는 또 언제 높았다가 식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팬들은 그대로 계속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팬들은 평생 가요. 네. 또 포르쉐를 굉장히 사랑하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이 이야기가 되게 가볍게만 말할 수 없는 주제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그 포르쉐의 어떤 이 포르쉐 붐이라 그러면 이게 너무 옛날 붐. 뭐 붐이에요. 이 뭐야. 포르쉐 하입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단점을 좀 잘 이럴 때일수록 장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레보에서는 그런 거를 좀 자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팬심에 의해서도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막간으로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그 좀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까 타입 7이라는 브랜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타입 7이라는 브랜드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에레보에서 공식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도 하고 있고 타입 7이라는 브랜드도 정말 멋진 브랜드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시면은 어떤 이미지와 그들의 큐레이팅을 통한 컨텐츠들로 접하실 수 있지만은 사실 타입 7의 강점은 뒤에 지금 잠깐 저기 보이는 저 책들에 있어요. 저 책들은 정말 고품질의 포토북들, 아카이브 북들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에레보에 직접 에레보 신사에 오셔서 보실 수도 있고 구매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도 포르쉐라는 브랜드가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서 그래서 이런 내가 포르쉐를 소유한다는 것은 이런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사는 거구나. 약간 향유한다는 것인 거구나. 이런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것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해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또 하이백 그런 한 몫을 한 브랜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에레보 신사에 오시는 거를 그리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저희 그 타입 7 제품을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네. 그렇죠. 근데 정말 패키징도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어서 뭔가 디자인을 좋아하시고 뭔가 브랜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저는 되게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나죠. 차뿐만 아니라. 맞아요. 네. 그 갑작스러운 이런 우리 어떤 어필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건더웍스라는 그 포르쉐 레스토모드라고 하면은 과거에 클래식카를 이제 현대적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클래식한 오해형과 요새의 편의성 혹은 퍼포먼스 기술을 담은 정말 멋진 그런 작업물들을 하는 그런 장르인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 중 건더웍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건더웍스라는 브랜드를 그들의 작업물, 차량을 저희가 작년에 에레보 유니언이라는 저희 자체 쇼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하기도 했고, 한번 온라인에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희 에레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짜 포르쉐는 사실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멈춘 것 뿐이지 할 얘기 너무 많아요. 뭔가 꺼낼 것들이 막 이게 장점인 것 같아. 포르쉐 브랜드. 일단 오늘 주제에서는 뭐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 뭐 너무 막 두서없이 또 떠들었는데 네. 저희 뭐 롤링 라디오가 원래 그렇죠. 어차피 다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뭐 또 이렇게 또 나약한 소리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주변에 많이 관심 있을 만한 분들이 있다면은 링크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구독과 좀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에 더 좀 용기를 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재밌을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롤링 라디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